미리 이렇게 다 적어놨어. 이렇게. 자, 복잡한 자 붙은 거는 우리 처음 보는 거 아니지? 1차 방정식 때부터 봤었어. 개수에 분수가 들어가거나 소수가 들어가는 거, 그지? 그리고 괄호가 들어가는 게 가장 기초적이지? 그래서 그런 거를 어디에서도 하겠다? 2차 방정식에서도 하겠다? 이런 얘기야. 근데 2차 방정식 풀이법은 여러분 오공한 숙제로 내가 다 낸 게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 더 어려운 걸 하려면은 그 전에 걔 완벽하게 되어야겠지? 여러분 오공한 숙제 할 때 2차 방정식 다 어떻게 풀었어? 네 글자. 인수분해. 저번에도 이거 물어봤었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제일 기초적인 2차 방정식 풀이법인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 그거는 숙제로 아마 안 냈을 텐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무슨 공식을 쓰자? 근해 공식을 쓰면 된다. 이렇게 말했었지? 자,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2차 방정식을 풀려면 뭐만 할 줄 알면 돼? 인수분해하고 근해 공식만 하면 돼. 그래서 근해 공식은 저번 시간에 여기다가 짧게 써볼게. 짧게. 다 알겠지만 자, 요거 참고하면서 옆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문제 풀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 짝수 공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여러분한테 짝수 공식 외우지 말고 그냥 오리지널 근해 공식 이것만 외우고 풀라 그랬지? 말 그대로 그냥 저게 근이니까. 자, 그러면은 괄호가 들어갔을 때 우리 예전에 어떻게 했었어? 그냥 요런 형태. 괄호가 들어가면 전개하면 된다. 그지? 너무 쉬워. 그 다음에 개수에 소수가 포함됐을 때, 분수가 포함됐을 때, 요때 전부 다 뭔가를 곱해주는 거지? 어디에다가? 양변에지 당연히. 양변에 개수가 소수면 그 소수 자릿수에 맞춰가지고 뭘 곱해준다?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준다. 다 알지? 똑같이 하면 돼. 2차 방정식도. 자, 그 다음에 개수가 분수가 포함됐어. 이런 형태. 그지? 개수에 분수가 포함되면 분수를 뭘로 바꿔줘야 돼? 정수로 바꿔줘야겠지. 그래서 정수로 바꿔주려면 분모가 사라져야 되니까 양변에, 이건 좀 길어. 양변에 뭘 곱해주자? 분모들의 5글자. 그치. 최소 공배수. 기억하지? 자, 전부 다 이렇게 했었어. 1차 부등식 때도 그렇고, 연립 1차 방정식 때도 그렇고, 2차 방정식도 그렇고, 이 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방정식들은 전부 다 개수가 소수거나 분수면 이런 짓들을 다 똑같이 해주는 거야. 알겠지? 최소 공배수를 곱해준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생긴 식이라고 선생님이 너네들 알기 쉽게 적어놨는데, 똑같이 생긴 식. 이게 전문 용어로 이제 공통, 책에는 이렇게 나와있지. 공통 부분이다. 이렇게 나와있어. 그냥 똑같이 생긴 식이야. 똑같이 생긴 식. 앞에서부터 우리 인수분해 할 때서부터 똑같이 생긴 식이 나오면 뭐해라? 치환하자라 라고 했었지? 그래서 치환을 해서 우리가 이런 식들을 잘 풀어보면 될 거야. 이런 식들 보면은 콕콕, 개념 콕콕 2번에 있거든? 요 식을 보면은 이거 전개해서 풀어도 되고 여기에서 x 플러스 2 같은 똑같이 생긴 식이 나왔지? 이런 거는 치환해서 풀면 더 쉬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라는 거. 그래서 콕콕 1번부터 한번 풀어보자. 목이 아직 덜 풀렸어. 선생님이 아직. 자, 일단은 자, 여기서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2가 있지? 자, 요거는 우리가 합차 공식 이용해서 바로 전개할 수 있어.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고 마이너스 4x.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쪽 왼쪽으로 넘겨서 x제곱 플러스 4x 빼기 4는 0.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지? 됐지? 그냥 전개밖에 안 했어. 괄호가 포함됐을 땐 전개해라. 끝이야. 자, 그 다음에 이거 인수분해를 먼저 시도를 해봐야겠지. 여러 번 인수분해를 많이 연습한 사람들은 딱 보일 거야. 요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잘 안 되지 않니?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4였으면 합차 공식이, 아니, 완전 제곱식이지?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4야. 여기에서 내가 x자 인수분해 시도하려고 1, 1, 뭐 이쪽에 2 마이너스 2 안 되지.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 안 되지. 더하면 4가 안 나와. 그치?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뜻이야.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 뭐 써라? 바로 뭐 쓰겠다? 근해 공식 쓰겠다. 그치? 근해 공식 써주면 끝나. 사실 인수분해가 돼도 그 식도 마찬가지로 근해 공식을 써주면 무조건 근이 나와. 알겠지? 그래서 근해 공식이야, 이름이. 이름값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얘가 a 값이었어. 자, 그래서 1에다가 2를 곱해서 2분의 써주고, 그 다음에 b는 4야. 그래서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요 옆에 있는 식 보면서 하면 돼. 루트 적어주고
그 다음에 b를 제곱하면 16,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4,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4라 그랬어. 자, 이렇게 해서 써보고 계산하면 돼. 알겠지? 요 계산하면 이게 근이야. 근데 근의 형태 자체가 이제 어렵게 생겼잖아. 인수분해 안 됐었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4 먼저 마이너스 2로 약분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요거 계산한 다음에 약분까지 하자. 16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 요렇게 하면은 16이지. 플러스 16. 그래서 16 더하기 16 하면 얼마? 32야. 그래서 루트 32는 우리 제곱근 바깥으로 꺼내게 되면은 4루트 2. 4루트 2에서 2로 나누면은 2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계산. 되니? 자,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지?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기만 한 거야. 계산만 한 거.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 3번. 2번은 여러분 연습해보고. 자, 3번은 분수계수가 포함된 거 먼저 나왔어. 자, 그래서 양변에 뭐 해라? 분모들 한 번씩 확인해봐. 2하고 4지? 2하고 4의 뭐? 최소 공배수를 곱하라. 그러면 2하고 4의 최소 공배수면 4지? 당연히. 그래서 4를 곱해주면 앞에서부터야 4x제곱 다 4를 곱해. 그러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정수계수로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풀면 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 쓰고. 알겠지? 자, 그러면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이거 한번 봐봐.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인수분해가 될지 안 될지 일단은 해보고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는 거야. 자, 얘를 4, 1로 놓고 1,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놓는다 해도 더하면 플러스 2가 아니라 플러스 3이 나와. 안 되지? 그 다음에 2x 놓고 이쪽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도 이쪽에 아예 그냥 0이 나와. 자, 그래서 당연히 안 된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라? 근해 공식을 쓰자라는 거지. 자, 그래서 분수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A가 4기 때문에 2배 해주면 8. 자, 여기에서 짝수 공식 쓸 사람은 써도 돼. 근데 쓰지 말라 그랬지. 외우지 말라 그랬지, 그거. 쓰다가 실수하는 거야. 자, 그래서 4 곱하기 2에서 8분의 마이너스 2 뿔마. 자, 저 위쪽에 보면서 하면 돼. 요거. 그래서 2를 제곱하면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거지. 됐지? 항상 이 공식만 써주면 돼. 근해 공식.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8분의 마이너스 2니까 4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 바로 계산한다. 4 플러스 되면서 16 되는 거지. 자, 그래서 20 루트 안에 20 있는 거지. 자, 그래서 2루트 5니까 8 나눠주면 루트 5 그냥 이렇게 계산만 잘 해주면 돼. 됐지? 문제 없지? 옆에 있는 걸로 다시 한번 연습해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은 뭐야? 개수가 소수인 거. 그래서 개수가 소수일 때는 양변에 소수점 자리수들을 한 번씩 다 확인해봐. 첫째 자리, 첫째 자리, 그리고 첫째 자리. 제일 쉬운 거지? 몇만 곱하면 돼? 딱 10, 그지? 10만 곱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 자,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래서 그냥 바로 바꿔버릴 수 있다. 자, 얘는 보면은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 한번 봐봐. 우리가 이제부터 마주치는 2차 방정식들은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판단해서 해야 돼. 될까 안 될까? 되지? 된다고 판단해야 돼 지금. 그래서 오공한 숙제를 낸 이유가 이 계산을 빠릿빠릿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연습해보자는 거였어. 의도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x4, x-2 이렇게. 자, 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래쪽에다 적게 x 플러스 4, x-2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0. 자, 그러면 근을 두 개 구할 수 있지. x 플러스 4를 0으로 만드는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또는 x-2를 0으로 만드는가? 2라고 적어주면 돼. 이렇게. 굳이 x는 몇 또는 x는 몇 이렇게 적을 필요 없어. 그냥 이런 식으로만 적어주면 돼. 간략하게. 됐지? 이렇게 해서 복잡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중에서 3가지나 했어 벌써. 자, 그 다음에 개념 콕콕 2번을 보면은 또 다른 형태야. 이거를 선생님이 2가지 형태로 풀어볼게. 방법으로. 거기 있는 거는 2번째 방법이고 첫 번째 방법 뭐야? 괄호가 포함된 거잖아. 괄호가 포함됐을 때는 뭐 해라?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면 돼. 알겠지? 빠르게 가볼게. 자, 요 앞쪽에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해볼게.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지. 이렇게 풀라는 소리는 아니야. 마이너스 5 곱하기 2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0.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에서 동료한끼리 다 정리하면 되지? 됐지? 여기까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자, 이렇게. 뭐 전개가 쉬우면 요 방법대로 해도 좋아.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4와 바로 되지?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되지? 이렇게 인수분해 바로 해주시면 되고, 자, x는 두 가지 4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근을 구해주시면 돼. 알겠지? 자, 그런데 이 식의 형태를 봤을 때 전체적인 식의 형태를 구하니 x 플러스 2가 몇 번 들어갔어? 2번이나 들어갔어. 2번이든 3번이든 똑같이 생긴 식이 2번 이상 들어가면 이런 식들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치환할 수 있다. 치환. 그냥 바꾸어 놓다라는 의미지. 그래서 A로 치환하자. 바꾸어 놓다. 자, 요렇게 바꿔주시면, 자, 여기서 x 플러스 2가 이제 A로 바뀌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는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지. 요 2차 방정식을 여러분은 풀 수 있어. 인수분해가 돼야 돼. 충분히 돼. A-6, A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냥 보기만 하면 돼. 자, 그래서 A 값 구해주면 6 또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두 개 구해줄 수 있지? 자, 그런데 A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니?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니? 당연히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지.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나는 이대로 쓰면 안 되고 답을 X 플러스 2가 A였잖아. X 플러스 2로 다시 A 값을 바꿔놓고 이렇게 똑같이 오른쪽은 적어주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어떻게 하자? 요 1차 방정식을 풀어버리자. 즉 2를 넘겨주자 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렇게 하면 앞에서 우리 같이 구해봤던 4 또는 마이너스 1 빼기 2는 얼마? 3. 이렇게 마이너스 3. 똑같이 나오는 거지? 확인됐지?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푸시든 거기에서 원하는 방법 거기 네모칸 채우려면 치환해서 풀어야 되잖아. 맞지? 그렇게 답 적으면 되는 거야. 마음대로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대표 유형 3번을 보십니다. 요거 앞에서 개념 뻑뻑으로 다 했던 건데 왜 하냐? 여기선 좀 더 발전이 됐어. 뭐가? 분수 개수가 포함된 거, 소수 개수가 포함된 거를 뭐 해놨어? 짬뽕 시켜놨지. 그치? 짬뽕 시켰을 때는 누구한테 맞추냐 기준을? 소수 개수한테 맞춰주면 돼. 알겠지? 소수 개수를 뭐로 바꾸냐? 분수 개수로 바꿔. 얘를 분수 개수로 바꾸면은 5분의 4 바로 되네. 10분의 8이니까 2로 약분하면 5분의 4 되지.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분수 개수가 포함됐을 때의 2차 방정식 풀이법대로 가는 거야. 뭐? 양변의 분모의 최소 분배수를 곱한다. 그치? 자, 그래서 5랑 2니까 5랑 2밖에 없잖아. 얼마 곱하면 돼? 10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양변에 10만 이렇게 곱해주면은 정리가 다 돼. 자, 여기에서 5x 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2 곱해서 플러스 8x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5 곱했으니까 이쪽에 2 곱해서 마이너스 4는 0. 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지? 근데 이거 조금 복잡하긴 하네. 자, 요 5랑 1. 자, 요거는 이렇게 x자로 가보자. 한번 안전적으로. 어떻게 될까? 2다. 그지? 요 아래쪽이 플러스이고 위쪽이 마이너스 2인 것 같아. 동의하니? 선생님은 이렇게 바로 찾았지만 여러분들은 생각하면서 찾아야 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5 곱하기 2는 10. 그 다음에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해서 둘이 더하면 얼마 돼? 8. 확인됐지? 다시 그 감각을 다시 되살려야 돼. 우리 2차 방정식을 풀려면 인수분해가 기본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5x-2와 x 플러스 2라는 자, 요렇게 인수가 두 개가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근 두 개는 5x-2다.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아니라고 해서 겁먹지 말고 그냥 5x-2가 0인 거 풀면 돼. 그래서 얼마? 분수로 나오지. 5분의 2. 다들 해봤지. 자, 5분의 2랑 또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를 또 구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대표역 3번 이렇게 한번 해봤어. 모든 걸 다 봤어. 선생님이랑 같이. 2차 방정식 풀이를. 자, 그래서 대표용 4번으로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볼 거야. 자, 이거 어떻게 해도 된다? 전개를 해도 돼. 전개해도 돼. 근데 여기서 x 플러스 1이 몇 번 보여? 발견을 하면 두 번 보이니까 치환을 하자라고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다. 그냥 공부한 거야. 여기서 전개해서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 치환해서 일단은 의도대로 한번 풀어보자. 의도겠지 이게. 자, 이렇게 해서 A로 바꿔줬어.
문제 의도대로 가져왔어. 자, 그래서 3, 1. 이거는 좀 이렇게 해볼까? 마이너스 1이 아래쪽이고 위쪽이 2인 것 같아. 맞니? 맞지? 그래서 x자 이렇게 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1 나오지? 자, 그래서 3a 플러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두 가지 인수 나오고 a는 마이너스 3분의 2. 맞지? 그 다음에 또는 1 이렇게 나온 거지? 자, 그러면 a가 뭐였어? 우리는 a를 원하는 게 아니지? x를 원하는 거지? 자, 그래서 x 플러스 1로 얘를 다시 바꿔서 x를 구해줘라. 그런 의도야. 당연히. 해서 1 넘기면 x는 얼마?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5 나오고 1에서 1 빼면 얼마? 0. 그지? 목소리가 갈라진다. 수업을 너무 안 해도 이게 일주일 만에 수업이라 목소리가 막 갈라지네. 돌아오겠지 다시. 감각이 돌아오겠지. 나도 감각을 다시 되찾아야 돼. 좀 이해를 해주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모든 복잡한 2차 방정식 풀이법을 다 배웠어.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러니까 오봉한 숙제를 선생님이 그래서 낸 거야.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을 풀이를 못하면 당연히 이게 어렵게 보이겠고, 당연히 이거는 선생님이 다 해줬는데 지금 110쪽 넘어가서 한번 8번도 한번 해보자. 지금 바로 배우자마자 따끈따끈하게 한번 해보고 어려우면은 쌤이랑 같이 하고 그러려고 적어놨어. 한번 연습해보자. 그동안에 요거나 좀 적고 뭐 다 푼 사람은 다른 것도 풀어보시고.
자, 이거는 판별식 공식적인 이름이야. 근데 문제집에는 아마 없을 거야. 이게 중학교 단계에서는 잠깐 찾아볼게. 이걸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중학교 교재는 없을 거야. 여기 한 번 적혔다. 거기 111쪽의 오른쪽 위에 보면은 거기 점 찍혀가지고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거기 나와 있지. 그리고 그 b제곱 마이너스 4ac 밑에 파란색, 아니 초록색으로 밑줄 쳐가지고요. 초록색으로 밑줄 쳐가지고 판별식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조그맣게 적혀져 있는 이유가 3학년 과정에서는 얘 판별식이라고 안 불러.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판별식이라고 부르면 편한데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근의 개수를 판별하려면 무조건 판별식을 떠올려주면 되는데 이게 판별식도 판별식이라고 부를 뿐이지 사실 쓸 때는 D라고 불러. 디터미넌트, 판별하다의 약자로서 D 이렇게 적을 거야. 알지? 내가 이제부터 판별식 구하자라고 하면은 D라고 하고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얘가 공식인데 공식을 외우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우리 두 번 일을 하는 거잖아. 근의 공식에 이미 나와 있는 거거든.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얘가 바로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판별식이 되는데 여기서 왜 얘가 루트 안에 있는 하필이면 왜 얘가 판별하냐고. 그걸 알아야 돼. 자, 근의 개수를 해서 밑에다가 적어놨지. 세 가지 경우가 있어. 어떤 거? 두 개인 경우. 자, 우리 앞에서 제곱근 배웠을 때 있잖아. 루트 5 이런 거는 가능하지. 있을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런데 루트 0 이런 거는 이제 있기는 하지. 0. 그지? 딱 하나 있어. 0. 자,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거는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숫자라고 그랬어.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주긴 하는데 이런 건 사실은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지? 자, 그래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한다는 거야. 자, 두 개가 나온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d가 d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야. 왜?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양수면 뭐 예를 들어서 루트 10 이런 거 있잖아. 존재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10이 나왔다고 쳐봐. 그럼 루트 10이야. 그러면 뿔마 앞에 붙었으니까 몇 개다? 두 개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해줄 수 있지. 제일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루트 안에 있는 게 그냥 양수 평범하게 나온 거. 그지? 이렇게 나오면은 두 개를 가진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한 개를 가질 때는 똑같아.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해 봤더니 이번에는 0이 되는 거야. 0. 왠지 알아보자. 0. 왜 하필이면 0이 되면은 한 개냐? 다시 해볼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근데 여기에 있는 게 0이 되면은 이거는 루트 0이니까 방금 전에 적었듯이 루트 0은 몇? 0이지. 그냥 어떻게 돼? 없어져. 얘가 없어지면 숫자가 없어지면은 0이면 앞에 있는 뿔마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겠지. 있으나 마나 한 거지. 이상한 거지. 식이. 얘도 없애. 뿔마 0이란 거 없으니까. 그래서 몇 개가 됐어 지금? 이렇게 보면 2a분의 마이너스 2 하나지. 얘를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 중근이라고 불렀던 거야. 알겠어? 얘가 중근이야. 2a분의 마이너스 2 판별식이 0이 되면 근의 공식으로 계산해보니까 뿔마 루트 안쪽 부분이 싹 다 사라지는 거야.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식이 근의 식의 형태 자체가 그냥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얘를 중근이라고 지금까지 불러왔던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한 개일 때는 어떻게 된다? 판별식이 D가 0일 때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그 다음에 빵개일 때야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해. 여기서 이해를 잘해야 돼. 빵개. 그러니까 근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근이 없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나왔던 이것들을 종합해서 보자면 0보다 작은 거야. 왜? 여기에서 뿔마 붙었는데 이쪽이 여기 봐봐. 루트 안쪽에 마이너스 20이 들어갔어. 이런 숫자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아예 그냥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근의 공식으로 무조건 근이 나올 텐데 계산을 해봤더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은 데가 나왔어. 음수가 나왔어. 그래서 마이너스 20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런 숫자 자체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근을 몇 개로 치자? 빵개로 치자라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 방금 전에 무슨 말을 썼어? 치자라 그랬지. 치자. 지금까지는 그래. 여러분이 아직 숫자 체계를 다 배운 게 아니거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도 된다고 배워. 그래서 그런 숫자도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울 텐데 지금은 아직은 그 숫자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빵개라고 치는 거야. 근이 없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지금은 이제 한참 뒤에 고등학교 1학년 내가 가서 배워.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알면 우리가 굳이 이거 왜 배웁니까? 이거 왜 배우는 것 같아, 얘들아? 근의 개수를 판별한다. 이거 왜 배울 것 같아? 생각을 해봐. 이걸 배우는 이유를 이해하면 사실 이거를 잘 할 수 있어. 배우는 이유가 뭐야? 우리 근의 개수를 구하려면 뭘 구하면 돼? 그냥 근을 구하면 되잖아. 근을 구해 보면 몇 개인지 알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뭘 써? 근의 공식을 쓰지. 근의 공식을 쓰는 과정에서 어차피 뭘 알게 돼? 요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알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양수면 몇 개가 존재한다. 뿔마니까 두 개가 존재하고 0이면 요게 자체가 없어지니까 한 개가 존재하고 2분의 마이너스 2 중근.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이씨가 이거에 음수되면은 그런 숫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빵개가 되잖아. 그래서 어차피 근을 구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왜일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지? 단순하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근을 굳이 구해보려면 이걸 다 써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근의 개수만 판별하라 그러면 뭐만 쓰면 된다? 이 판별식 디터미넌스만 쓰면 된다고. 알겠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 폭폭에 있는 식들이 있잖아. 거기 밑에 내복한 채우지 마. 알겠지? 채우지 말라는 이유는 이 밑에 문제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은 A 값이 몇? 1, B 값이 몇? 3, C 값이 몇?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걸로 우리가 근의 공식 다 쓰면은 나오긴 나와. 근데 이상 좀 늦게 걸린단 말이야.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이걸로 뭐만 해보자? 판별식만 써보자는 거야. 자,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9번 적을게. 자, 이렇게 해서 b 값에다가 3 대입하면 얼마? 9. 그 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 3 여기다가 둘 다 대입을 하면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9 더하기 12 얼마? 뭐 21. 정확하게 계산을 해도 되는데 네모칸 채워야 되려면 채우고 싶으면 계산해도 되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계산해도 9 더하기 12까지만 계산해도 뭐 나온다는 거 알아? 양수가 나온다는 거 알지? 그치?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어디 있는 거? 루트 안에 들어있는 값이 0보다 크면 양수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몇 개가 존재할 수 있다? 2개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근을 다 구할 필요가 없다고. 자,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야. 자, 이거는 밑에 보면은 네모칸에 b-라는 말이 있어. 그치? 확인해봐. b-라는 말이 있는데 무시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네모칸 채우지 말라고. 그거는 짝수 공식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보고 강요하는 거야. 강매하는 거야 지금 강매. 그치? 자, 그래서 그냥 나는 오리지널로만 한다. 오리지널 우리는 알겠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처음에. 자,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야. 그치? 요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b는 마이너스이니까 대입하면 4. 자, 그 다음에 1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0. 이렇게 되는 거지. 계산하면 0 나와. 그치? 0이 나온다는 거는 뭐? 여기에서 지금 다시 이해해야 돼.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이란 소리야. 자, 그러니까 뿔마가 의미가 없다고. 그치?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얘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한 개 존재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알겠지? 마지막만 잘 적으면 돼.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이거 뭐야? 요것도 내가 근을 구하려고 근의 공식에다가 어차피 집어넣으면 판별식,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야. a는 1이고 안 적는다. b는 2고 c는 2잖아. 자, 그래서 4 빼기 1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보면 계산할 수 있지 당연히.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계산해 하고 여기에서 0보다 작다라고 판단이 되잖아. 앞에 게 작고 뒤에 게 크니까. 돼?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0보다 작다고 판단이 됐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뭐야? 빵개. 근을 구해볼 필요도 없이 얘는 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알겠지? 근이 안 나온다고. 근이 없다고. 그래서 0개 이렇게 적으면 돼. 근의 개수는. 자, 요거 두 문제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 좀만 더 할게. 자, 대표 유형 1번 가서 봅시다. 옮겨서. 자, 이제부터 우리가 뭘 판단한다? 근의 개수를 판단할 거야. 근의 개수를 판단해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거를 구해보래. 1, 2, 3, 4, 5번 중에서. 그치?
그래서 식의 형태를 뭐 하니까 A는 1, B는 1, C는 3. 뭐만 쓰면 돼? 판별식만 써주면 돼. 자,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대로 자, 계산해보면 1 제곱해서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면 이거 그냥 보나 마나 적으나 마나 분필이 아깝지. 여러분 연필이 아까운 거지. 자, 여기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눈에 보이니까 얘는 몇 개 가진다? 근을 안 가진다. 근이 빵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다. 내가 굳이 이렇게 계속 선생님이 식을 적잖아.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서 외우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 그 다음에 1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4 종합하면 마이너스 16. 그지? 이번에도 뭐야? 0보다 작다는 게 그냥 보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0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얘도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자, 해서 3 제곱하면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는 플러스 32 되지? 자, 그래서 요것도 계산 안 해봐도 되지? 그냥 0보다 크다. 얘는 몇 개 가진다? 2개 가진다. 매우 중요하다. 됐지?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찾아주시고. 그 밑에 있는 거는 계산은 안 해보는데 판별식은 굳이 안 해보는데 이런 것들 그냥 이 상태로 계산하면 여기에다가 이거 제곱하고 마이너스 4 곱하기 얘 하면은 머리 터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앞에서 우리 배웠던 대로 분모의 최소 분배수 양변에 곱해서 정리하고 판별식을 쓰자. 알겠니? 이것까지 알려줘.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지. 양변에 10 곱해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 쓰라고. 알겠지? 그렇게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대표용 2번 보시면 이것만 하고 시작.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진데 뭐야? 이런 조건 구하라는 게 문제가 많이 나와 시험에. 그래서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진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2개 가진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딱 뭐만 쓰는데 판별식만 잘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식에다가 내가 판별식을 쓸 건데 파악부터 해야지. A 값은 1이고 그 다음에 B 값은 4고 C 값은 K-1입니다. 자, 그래서 B제곱부터 해주시면 또 적는다. 이렇게 적어서 자, B부터 제곱하면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시작 1 곱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K-1 여기는 식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해줄게. 됐지? 이렇게. 그래서 16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자, 이렇게 전개해 주시고 자, 정리하면 20 마이너스 4K인데 얘가 뭐야 지금? 판별식이잖아. 판별식 지금 계산한 거잖아. 자, 판별식이 몇이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0보다 큰 상태라 그랬어. 서로 다른 두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지? 자,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해주자? 0보다 크다고 해주면 되겠지. 되니?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해결하시면 돼. 그래서 넘겨주시고 1차 부등식 풀어주면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20보다 크다니까 K는 5보다 작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이게 K 값의 범위다. 되니? 자, 좀만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정확이라고 하면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르잖아, 그치? 말 그대로 세우라는 뜻이거든, 우리 보고. 우리한테 뭔가 식을 세우라는 건 어디에서 해? 활용해서 하지 않니? 그치? 활용? 어떤 이제 방정식을 배우든 부등식을 배우든, 그치? 그래서 그런 방정식이나 부등식 세우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했었고, 이제 뭐가 나오겠다 그러면 2차 방정식 세우기를 배운다는 거는 이 뒤에 바로 활용이 나온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리고 활용해서 우리는 2차 방정식 세우는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그걸 세우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 진짜로 이거는 외우지 마. 두근이 알파 베타고 2차항의 개수가 뭐 A인 2차 방정식을 막 구하라 그래. 그래서 여기 한번 보자. 이해를 확 시켜줄게.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3x 빼기 10은 0. 그냥 제일 쉬운 2차 방정식으로 하나 구해놨거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거 풀라고 하면 못 풀 사람 지금 없잖아 여기. 그러니까 풀어봐. 이거를 푸는 과정에서 인수분해를 할 거 아니야.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겠지. 되니?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그는 누군데? 쓸 거 아니야.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2 이렇게 쓸 거 아니니. 그치?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어야 돼.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고 x는 마이너스 5고 x는 2다. 이렇게 두 근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 풀이 과정을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지. 선생님. 그치? 이 2차 방정식 세우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한테 이거를 거꾸로 진행을 하는 얘기야. 알겠어? 거꾸로. 그러니까 근을 알려줘. x는 마이너스 5, x는 2. 여기 봐봐.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알파랑 베타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거 당황하지 말고 A, B가 아니야. 이거는 그리스어인데 선생님 영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어쩔 수 없어. 고등학교 가면 더 많이 나와. 알지? 그리스어인데 영어도 아니야 심지어. 그래서 그리스어 중에서 A랑 B를 뜻하는 말이야.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알파, 베타 이렇게 불러. 적어놔. 알파, 베타. 또 하나의 미지수 종류를 하나 배운 겁니다. 알겠지? 혹시나 해서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이제부터 3학년 때부터는 이런 알파와 베타. 그 다음이 뭐냐면 미리 적어놔. 감마거든? 쌤 쓰는 거 못 봤지? 여기 감마 이렇게 쓰거든? 마치 뭐처럼 쓰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많아. R처럼 쓰는 사람이 많아. 소문자 R. 소문자 R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소문자 R하고 쓰는 순서가 틀려. 왜 틀리냐? 소문자 R은 여기를 먼저 내린 다음에 오른쪽으로 꺾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지. 소문자 R. 근데 감마는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왼쪽으로 꺾어. 진짜로는 이렇게 쓰는 건데 나도 이미 고등학교 때 이걸 모르고 이렇게 그냥 쓰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나도 이렇게 쓸 때가 많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해를 해두고 R 쓴 게 아니라 감마를 쓰신 거구나 이렇게 알면 좋겠어. 근데 지금 여기에서 감마까지 나오지는 않아 거의. 알겠지? 얘가 감마야. C를 뜻하는 감마. C야. 알파벳 C. 그래서 영어로는 C를 뜻하는 그리스어 감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나와. 고등학교 때 델타. 여기까지만. 이 이상의 그리스어는 미지수로 쓰는 그리스어는 안 나와. 알겠지? 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미지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많이 써. 알겠지? 알파, 베타는 진짜 그냥 엄청 많이 써. 이렇게. 그래서 알파, 베타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해서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2차항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은 까지만 써놨지 선생님이. 이제 밑에다가 이제 식을 적을 건데 앞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봐봐. x는 마이너스 5, x는 2라는 근 두 근이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두 근이 마이너스 5이고 2인, 마이너스 5, 2인 2차 방정식을 세우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컨닝하면 되지 지금 여기서는. 위로 올라가면 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맞지? 얘가 바로 누구야? 근이 마이너스 5와 2가 나오게 하는 2차 방정식 맞지? 이렇게 쓰면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인수분해된 식으로 쓰고 요 식을 뭐만 하면 돼? 전개만 하면 끝. 너무 쉽지? 그냥 이게 2차 방정식 세우기야. 여러분이 근을 알면 대입할 필요가 없어. 누구한테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식의 형태가 무조건 뭐로 나와? 두 1차 식에 곱셈으로 나오잖아. 인수분해된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냥 일반적인 식의 형태로 적어주고 얘를 그냥 전개만 해주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정리해보자. 근이 알파 베타이고 2차항의 개수가 A인이라 그랬는데 일단은 1인 걸로 한번 적어볼게. 자 2차항의 개수가 1인 걸로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 이렇게 그냥 적으면 되지. 적어야. 근데 이거를 절대 외우지 말라고. 너무 쉽잖아. 두 근이 알파 베타래. 그러면 x는 알파, x는 베타가 나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왔다는 거는 그 이전에 누가 있었다? 얘가 있었다. x-알파, x-베타. 이 두 근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1차식이 있었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고 이건 뭐야? 이거 뭐야? 2차항의 개수. 누구? 맨 앞에 있는 개수 말하는 거 아니야? 맨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다 라고 했으면 아무것도 안 붙여주면 돼. 근데 A다 그러면 쓰면은 A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치? 별거 아니야. 그냥 A라 그러면 앞에다가 그냥 A 딱 적어주면 돼. 그럴 수밖에 없지. 앞에 있는 거 두 개, X 두 개 곱하면 X 제곱 되니까 자연스럽게 A가 2차항의 개수가 되겠지. 자 그러면 개념 꼭꼭 1번에 1번 봐봐. 두 근이 1, 3이라 그랬고 X 제곱의 개수 확인해줘야 돼. 1이라 그랬다. 자 그래서 두 근이 1, 3인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겠지. X-1 곱하기 X-3 얘를 통해서 나왔을 거 아니야. 맞지? 얘를 통해서 나왔을 거 아니야. 무조건. 자 그래서 는영 적어주시면 이게 2차 방정식인데 자 여기에서 앞에 뭐가 붙었다? 1이 붙었다라는 거지. 요 점은 곱하기야. 곱하기 줄여 쓴 거야.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식이 너무 더럽잖아.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자? 전개하자. 자 전개하면 어떻게 된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2차 방정식은 요거였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할만하니? 못 믿겠는데요? 라고 생각하면 얘를 다시 풀면 돼요. 알겠지?
얘를 다시 풀면 얘가 나오고 얘를 풀면 얘가 나오지. 됐지? 두 분이 2하고 마이너스 5이고 이거 꼭 확인해줘야 돼. x제곱의 개수 맞춰주지 않으면 식가 아무리 잘 세워도 틀린 거야. x제곱의 개수가 2인 걸로 구해달래. 자 그러면 두 분을 알려줬으니까 이걸 어떻게 쓰자?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으면 누구 되니? 플러스 되지. 자 그렇게 해서 x 플러스 5로 두 번째 인수를 적어줘야 돼. 됐지? 그러면 는요 붙여주고 끝이니? 아니라고. 여기에서 항상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세우고 끝내. 그러면 틀리는 거야. 왜? x제곱의 개수 2차항의 개수가 몇이라고 그래서 2라 그랬는데 이거 전개하면 누구 나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이 나와. 자 이렇게 해가지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걸로 구해주게 된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하면.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가 그냥 2차항의 개수를 적어주기만 하면 돼. 근데 전개하고 적어주면 안 되고 전개하기 전에 적어야지.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해야 올바른 답이 나오지. 자 이렇게 해서 2를 요 안쪽에 곱해가지고 제대로 된 답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멍 때리고 풀다가 진짜 이런 얘들 봤어. 멍 때리면서 풀다가 마지막에 식이 양변에 2로 나눌 수 있네 하고 2로 나눠서 진짜 답을 적는 얘들 봤어.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고 풀라고. 알겠지? 문제에서 2차항의 개수가 2인 예를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정리가 가능하더라도 그냥 이대로 써야 되는 거지. 당연히 답을 여기서 2로 나누는 선택을 하면 정말 안타까울 것 같아. 알겠지? 의미를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건지 의미를 알아야 돼. 문제에서 뭘 구하자 그랬다. 2차항의 개수가 다른 걸 구하자 그랬어. 1 말고 다른 거.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구해줘야 돼. 당연히. 자, 요거 봅시다. 이건 굳이 구태여 안 할 이유가 뭐야? 중근이 2라 그랬는데 앞에서부터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잘 들었으면 중근이라는 건 근이 하나가 아니라 근이 두 개인데 무슨 근?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다. 두 근이다. 여러분한테 아직 실근이란 말은 안 어울려. 근이다. 두 근인데 서로 같은 근이라서 중복되는 근이라서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다. 자, 그러니까 두 근이라 그랬으니까 뭐야?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지. x-2 곱하기 x-2. 결국엔 뭐야? 제곱이잖아. 이건데 이걸 우리는 제곱이라고 줄여 쓰잖아. 맞지? 이렇게 쓰면은 답이 되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자? 중근 알파를 가진다라 그러면 어떻게 쓰자? x-알파의 제곱은 0.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적어주면 끝. 됐지? 자, 그 다음에 중근이 마이너스 1이래 또. 그러면 2번은 뭐야 이거? x 마이너스 1이니까 누구 된다? 플러스 1 된다.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은 0. 하고 끝. 아니지. x제곱의 대수가 4. 그치? 요거 꼭 확인해. 자, 이렇게 해서 앞에다 뭐 붙여라? 4 붙여주면 끝. 예, 이제 됐어. 문제에서 만약에 전개를 하는 걸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전개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깔끔하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지막에 또 보는데 4로 나눌 수 있다고 4로 나누면 안 된다고. 알겠지? 우리는 지금 이걸 풀자는 게 아니라 식을 세우자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멍 때리면서 풀면 안 돼. 자, 넘어가서 대표용 3번을 보자. 3번, 4번 이렇게 하면 돼. 자, 3번. 자, 여기에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뭐가 나와 있어? A, B라는 미지수 개수가 있어. 미지수 개수. x의 개수가 A고 상수함이 B다. 그치?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 이거 당연히 못 풀겠지. 그래서 뭐를 줬다? 두 근을 줬다. 그치? 마이너스 1과 4. 이렇게 왜 줬겠니? 여러분 보통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풀어? 지금까지 어떤 방정식을 풀든 간에 1차 방정식을 풀든 연립 1차 방정식을 풀든 여러분이 지금 배운 건 그 두 가지밖에 없잖아. 방정식이. 그치? 그래서 그걸 배울 때 근을 주면 해를 주면은 어떻게 풀었어? 대입을 했지. 이거 그렇게 풀면 돼. 돼. 신기하지? 나는 진짜 선생님도 중학교 때까지 수학을 못했어.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어찌저찌 풀었단 말이야. 노력을 해서. 그래서 그때 내 머릿속에 남아있던 게 대입을 하자라는 생각이었어. 그래서 얘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 의도하고는 맞지 않지. 이거는 뭐야? 2차 방정식 세우기지. 그러니까 두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세워서 이렇게 만들라는 거거든. 근데 그 의도에 맞지 않게 내가 그냥 이거를 대입해도 돼. 해볼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A 적어봐. 이거는 그 밑에 풀이법하고 달라. 알겠지? 이 풀이법 아는 게 중요하다. 내가 풀다가 막히면 이 방법으로 풀어야 돼. 해서 두 근이 마이너스 1 4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하나 대입해서 요거 하나 나왔어. 그 다음에 x는 4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 32 플러스 4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뭐야?
이 두 식.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이에요. 연립해서 풀면 돼요. 선생님은 배운 거를 배운 대로 풀지 못하고 중학교 때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이렇게 풀어도 문제는 없다. 답은 나온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연립방정식.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정리를 좀 하자.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넘겨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 그대로 4a 플러스 b는 넘겨서 마이너스 32. 그대로 그냥 빼면 되겠지. 그치? 자, 빼주면 b는 없어지고 또 4a 뺐으니까 마이너스 5a 나오고 깔끔하게 30.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 구할 수 있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대입해서 b도 구해줍시다. 자, 그러면은 6 넘어가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두 개 나오지? 이게 사실은 더 쉬울 수도 있어. 이론적인 내용을 잘 알면은 당연히 그 의도대로 푸는 게 좋지만 요게 막히면은 요대로 풀어도 돼. 알겠지? 자,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4. 정답은 마이너스 14가 된다. 됐지? 1번. 그러니까 이대로 풀어도 되고 의도는 뭡니까? 재밌잖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면 재밌어. 수학이. 의도는 뭐였어? 두근이 마이너스 1 4라고 주어줬잖아. 주어줬으면은 그 식을 그냥 어떻게 해라? 만들어버려. 식을 세워버려 그냥. x 플러스 1 하나 나오지? 인수 중에? 그 다음 x 빼기 4도 나오겠지? 는 0 만들었잖아. 그치?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야? 항상 체크하라 그랬지? 맨 앞에 개수가 몇? 2야. 조심해야 돼. 이거 100% 실수한다. 맨 앞에가 2라고 돼 있으니까 앞에 2를 적어야지. 그런 다음에 비교를 해야지. 그치? 맨 앞에 최고 차항의 개수는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전개하시면 2x제곱 마이너스 띠리리리 돌아가서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은 0. 자, 이렇게 하라는 의미야. 자, 그래서 얘랑 똑같은 형태의 식이 나왔잖아. 이제 뭐 하면 돼? 비교하면 되지. a 값은 누구? x의 개수 마이너스 6 나왔지.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8 상수항 나왔지. 이렇게 의도는 이거야. 진짜 의도는 이렇게 풀라는 건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수학은 그런 거야. 자유롭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유형 4번. 자, 요거 중근 나왔지? 자, 중근 나오면은 우리가 의도대로 한번 풀어볼까? 중근이니까 이거는 의도대로 풀어야 돼. 왜?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서 풀면은 식이 몇 개 나와? 당연히 근이 두 개가 아니니까. 하나밖에 대입할 게 없으니까 당연히 식이 하나가 나오겠지. 그렇게 나오면 a, b 값을 구할 수가 없어. 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대로 풀어야만 해. 이런 거는.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풀자? 중근을 알려줬으니까 어떻게 쓰면 된다? x-2분의 1의 완전 제곱식 형태. 제곱 형태로 써주면 되겠지? 는 0. 자, 이렇게 붙여주고 끝이니? 아니지. 자, 여기에서 맨 앞을 또 확인해 주시면 x제곱의 개수가 몇이라 돼 있어? 4라고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치? 자, 그래서 4를 맨 앞에다가 적어줘야만 한다. 진짜 중요해. 이것 때문에 틀릴 순 없잖아. 그치? 맨 앞을 확인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얘가 바로 누구다? 얘야. 알겠지? 얘를 전개하면 얘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얘 전개하면 4 곱하기 여러분 좀 힘들어할 수도 있어서 괄호 치고 할게.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자, 이렇게 해가지고 4를 이 안쪽에다 곱해주면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힘들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4가 누구? 여기 있는 a고 b가 누구?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니? 자, 이렇게 해서 a가 마이너스 4고 b가 1이니까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된다. 되겠니?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 건데 6번 거기 115쪽에 한 문제 생각이 쑥쑥이래. 6번 한번 시간 줄 테니까 아까처럼 한번 풀어봅시다. 같이 하자. 여러분이 힘드니까.
힘내자. 하나 남았어. 자, 6번 보자. 여기서 아까하고 비슷하게도 부분을 줬고 그 다음에 개수들 중에 미지수가 섞여 있어. 또 A, B. 그치?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썼어? 얘네들 대입해서 연립해도 돼. 그렇게 할 사람은 하시고 이거를 대입하는 순간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해지겠지? 머리가 복잡해지겠지? 자,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이 한번 해봐. 그렇게 궁금하면. 그래서 의도대로 풀 건데 의도대로 풀면 굉장히 쉬워. x-2분의 1, x-3분의 1 뭐야? 두근을 알려줬으니까 두근이 나오게 하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짜주는 거지? 먼저 이렇게 짜준 다음에 얘를 전개하면 얘가 될까? 아니지. 맨 앞에 뭐라고 돼 있어? 6. 그치? 그러니까 저 6을 맞춰주려면 맨 앞에다가 뭘 붙여야 돼? 6을 똑같이 붙여야지. 그치? 앞에서 했던 게 요 요령이잖아. 요 요령대로만 하면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센스를 발휘해서 요 6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여기다가 곱하지 말고 요 6을 어떻게 적어? 이렇게 2와 3으로 쪼개. 2 곱하기 3이 6이잖아. 그치? 왜 이렇게 쪼개? 이렇게 쪼개는 순간 2는 여기다 곱하고 3은 여기다 곱하면 편하지?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의도야 애초에. 자, 그래서 이거를 2를 요 안쪽에 여기에다가 곱해주면 정확히 2x-1 이렇게 되지. 얘는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3을 여기다가 곱해주면은 3x-1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둘 다 개수가 정수 형태로 딱 맞춰지니까 예쁘게 맞춰지니까 내가 이걸 계산하는 게 쉽지 얘를 계산하는 게 쉬울 건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를 전개하면 6x제곱 할 수 있지? 둘이 더해서 그냥 마이너스 붙이는데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수 비교하자. x의 개수가 a고 상수항이 b야. 그래서 x의 개수는 마이너스 5, b는 1. 자, 이렇게 해서 a는 마이너스 5, b는 1이다.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뭐 별거 아니지. 센스만 좀 발휘하는 문제인데 앞에 하고 똑같지만 풀이법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풀 수도 있고 어렵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걸 배운 이유는 뭐다? 활용을 하기 위해서. 활용해서 뭐하니? 보통 식을 세우잖아. 그치? 글만 읽고 국어 문제잖아. 글을 읽은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문제에서 의도하는 2차 방정식이겠지. 의도가. 그거를 이제 세워주는 게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배워볼 내용이야. 알겠지? 이것만 하면 끝인데 자, 여기에서 문제가 좀 많으니까 자, 옆에 이제 대표 유형부터 간다. 똑같아. 지금까지 한 거랑 우수하지 말고 대표 유형 1번 2차 방정식의 활용 대표 유형 1번. 자, 거기 나와 있어. 식이 심지어 대각선의 총개수 우리 1학년 언제 배웠니? 2학기 때 배운 거 기억나? 기억은 나야 돼. 배웠다는 게 기억은 나야 돼. 공식은 기억 안 나도 나는 이해해. 그 정도는 이제 이해해. 왜? 안 쓰니까. 여러분 안 쓰잖아. 문제 안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안 쓰니까 대각선의 총개수가 뭐였냐면 n각형의 대각선 총개수는 2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공식을 선생님도 외우고 있는 게 아니야. 바로 꺼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유도를 할 줄 알면 애초에 외울 필요가 없는 거고 외우면 좀 더 빨라지는 것 뿐이야. 자, 봐봐. 다시 알려줄게. 여기에서 내가 n각형을 가지고 있어. 일부러 다 안 그렸어. 자, 얘는 그냥 n각형이야. 여기에 몇 개가 더 있을지 몰라, 변이. 그지? n각형. 자, 그래서 한 꼭지점을 잡아. 한 꼭지점을 잡은 다음에 얘에서 대각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주는 거잖아. 그지? 근데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 거는 곳은 말 그대로 뭐야? 대각선 할 때 대자가 마주보다 할 때 대자거든? 대칭? 마주 봐야 돼. 마주 봐야 돼. 왜 옆에 있으면 안 돼. 그지?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그을 수도 없어.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각에다가 그은 선이라 그래서 대각선이거든.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각에다가 이런 식으로 긋고 누구만 제외한다. 얘 옆에 있는 얘하고 자기 자신만 제외해.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을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대각선을 다 그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는 뭐라고 배웠다? n-3이라고 배웠어. 3개 빼고. 그치? n개 중에 3개 빼라. 그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최대 대각선의 개수야. 근데 그거를 몇 개에서 그어? 당연히 꼭지점 n개에서 다 긋겠지. 그치? 근데 얘가 이쪽에 그었을 때 이쪽에 점이 있었다 쳐봐. 대각이 있었다 쳐봐. 마주보는 각.
얘한테 얘가 그어줬어. 근데 나중에 따다다다다다 긋다 보니까 얘에서 멈추겠지. 얘에서 또 대각선을 그을 때 누구한테? 얘한테 또 그을 거 아니야. 중복되지. 그 중복되는 경우를 다 제외하고자 몇으로 나눈다? 2로 나누는 행동을 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남한테 이런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줬지? 말로 했지? 여러분이 이렇게 말로 꺼낼 수 있으면은 여러분은 이걸 마스터한 거야. 항상 모든 개념이 다 그래. 수학이. 알겠지? 항상 남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거를 마스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대각선의 총 개수는 요거야. 이거 보니까 몇 차식이니? 2차지. 뭔가 2차 방정식과 관련이 있을 것 같지. 자, 그래서 보니까 얘가 27개래. 대각선 총 개수가 얘가 27개래. 그래서 몇 각형이냐? n을 구하라는 뜻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1학년 때도 풀어봤는데 한번 정리해볼까 이거? 양변에 2 곱하지. 2 곱하면 얼마? 54가 나와. 우리 1학년 때도 이런 문제 풀어봤거든? 1학년 예제 문제거든 완전. 어떻게 풀었어? n 곱하기 n-3인데 n이 뭐야? 자연수지. 1, 2, 3, 4, 5, 6, 7, 8 이런 자연수란 말이야. 그치? 어차피 여기 자연수 들어가는데 자연수 곱하기 뭐겠어? 자연수겠지. 삼각형 이상은 될 거 아니야. 이각형은 없어. 알지? 삼각형 이상은 될 거 아니야. 3보단 커. 자, 그래서 자연수가 들어가.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에서 54가 된다. 어디? 얘네 둘은 54에 두 글자. 약수란 거지. 그래서 54에 약수 들어가. 근데 얘네 둘이 몇 차이나? 지금 3차이나. 그래서 굳이 2차 원씩 풀지 않아도 우리는 1학년 때 이미 이걸 마스터했어. 몇이니? 9구다. 는 54. 생각해봐. 그치? 9, 6에 54. 1학년 애들한테 물어봐도 이건 답할 수 있어. 맞아. n이 얼마다? 9다. 근데 너무 야매 아니에요? 야매 아니야. 1학년 때 이렇게 배웠어. 그때 2차 방정식 풀 수 있었니? 못 풀었지. 당연히. 자, 그래서 이거를 2차 방정식으로 풀게 되면 이걸 전개해가지고 54를 넘겨. 이게 2차 방정식이지. 얘를 풀면 똑같이 나와. 그럼 하나는 어디 갔어? 얘 풀면 몇 개 나와? 2개 나올 텐데 하나는 어디 갔어? 풀어봐. n-9랑 n 플러스 6이겠지. 인수분해하면. 네? 인수분해하면. 그래서 n은 얼마 나온다? 9 또는 마이너스 6이 가능하니? 불가능하지. 자연수니까. n각형이니까. 마이너스 6각형은 없잖아. 자, 그래서 얘만 빼고 답을 찾으면 두각형.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거야. 됐지? 2차 방정식으로 안 풀어도 된다는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표형이 2번. 어디? 안 적었네. 대표형이 2번. 자, 숫자에 대한 문제지? 이런 문제를 2차 방정식 버전으로 바꾼 거야. 앞에서도 다 했었지만. 자, 연속하는 두 짝수. 뭐라고 놓을까? 그 밑에 보지 말고. 보지 말라고 하면 또 본다. 야, 연속하는 두 짝수 이미 앞에서 했잖아. 뭐라고 나? x랑 마음대로 x 플러스 2로 노트, x 마이너스 2로 노트. 무조건 2차이 나기만 하면 돼. 이해됐지? 연속하는 세 짝수면 뭐라고 나?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놓는다. 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놔둔 다음에 문제에서 제곱의 합이래. x를 제곱해라.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자체가 숫자니까 x 플러스 2 자체를 제곱해라. 그치? 해서 제곱의 합 둘이 더하면 몇이 나온다? 52가 나온다 라고 알려줬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세우고 나니까 뭐 나왔어? 2차 방정식이 나왔지. 자, 2차 방정식 풀어볼까? x제곱, 얘 괄호 있으니까 괄호 풀어줘야 돼. 전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맞는 제곱식이니까 훨씬 쉽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x제곱 둘이 더해주면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인데 52를 왼쪽으로 넘기자. 마이너스 52는 0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 다음에 뭐 하겠어? 2x제곱 플러스 이건 안 적어도 돼. 마이너스 48은 0 해준 다음에 양변 2로 나눠주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4는 0 글씨가 날라가.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인수분해한다. x 플러스 6과 x 마이너스 4 됐지? 자, 이렇게 하면 뭐 나와? x는 뭐라고 답해야 돼? 친구들
뭐라고 답해야 돼? 4라고만 답해야지? 그지? 마이너스 6, 4 이렇게 나오는 건 맞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x값은 누구야? 연속하는 두 짝수에서 작은 녀석이란 말이야. 그지? 짝수란 말이야. 짝수는 의미를 아십니까? 짝수의 정의가 뭐냐면 자연수 안에서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얘를 말해. 알겠지? 음수는 안 된다고. 자연수 중에서라고. 알겠지?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지. 여기서 수학 이슈. 0을 짝수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그런 이슈가 있잖아. 알지 다들? 0을 짝수라고 할까? 홀수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까? 그런 이슈가 있었어 실제로. 근데 결국에는 답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교육과정상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우는 수학에서는 0을 짝수라고 정의한다. 알겠지? 짝수라고 알면 돼 0을.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지금 x는 4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두 짝수가 나오지. 4, 6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작은 수 얼마? 4.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구해주면 돼. 예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만 남았어. 이제 두 문제는 빨리 해볼게. 자 넘기시면 막 이거 띄워놓을게 여기다가. 내가 쓰면은 너무 괴로워서. 자 이거 보면은 문제 한번 봐봐. 이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 시험에도. 고등학교 때도 나와. 근데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니야. 내가 아까 전에 말했지. 활용 문제는 2차 방정식의 활용은 지금까지 배웠던 활용 중에서는 제일 쉬워. 왜냐하면 여기서 첫 번째 줄을 다 지워. 이러면 돼. 근데 첫 번째 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알겠니?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 문제만 말고도 그 옆에 있는 몇 다시 몇, 몇 다시 몇, 3-1, 3-2 그 뒤에 나오는 쏘아 올린 물체에 대한 모든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는 이런 식으로 t 나오잖아. t. 시간을 t라고 해가지고 몇 미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 이런 형태다. 이런 문제에서 첫 번째 줄을 그냥 지우고 시작하면 돼. 알겠지? 이 식만 동그라미 치면 돼. 여기. 또 볼 거야. 자 일단은 첫 번째 줄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 지면에서 초속 20m로 똑바로 쏘아 올린 물체가 t초 후에 뭐 이렇게 지면으로 떨어지겠지. 몇 초 후에 지면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쏘아 올린 물체가 존재하는 높이, 그거를 시간에 대해서 나타낸 식이 바로 요거야. 요거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0t 요런 식인데 여기서 그냥 이 식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면 돼. 여러분이 식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냥 이 2차식을 쓰면 돼. 2차식이지? 요걸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만약에 1초가 지났어. 그럼 t는 1이니까 여기 높이에 대한 식에다가 t는 1을 대입해. 그러면은 1초 후에 물체의 높이가 나와. 알겠지?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5 더하기 20이니까 얼마? 15 나오지? 15m 지점을 지날 때가 쏘아 올린 지 1초 지났을 때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해되지? 쉽지? 재밌지 않니? 이렇게 그냥 대입만 하면 높이가 나와.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건데 이렇게 해서 구해준 거야 여러분한테 식을. 여러분이 세울 식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블러킹을 한 거지. 여기에서 초속 20m라는 건 전혀 하등 쓸모가 없는 조건이라고. 알겠지? 속력이. 이 속력을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그냥 이것만 보고 문제에서 뭘 원하니?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인가? 이렇게 쏘아 올렸으니까 뭐 지구상인 이상 이렇게 내려와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언젠가는 땅에 콩 하고 떨어질 거 아니야. 그지? 어떤 쏘아 올린 물체든 간에. 그래서 쏘아 올린 물체가 이렇게 최고점을 찍어서 밑으로 딱 닿을 때 지면에 떨어질 때가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냐고 물어본 거야. 그지? 요 시간대가 몇 초냐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 여기에서 딱 떨어지면은 지면의 높이를, 지면에서의 높이를 h라고 하면 h가 몇이 된다? 0이 된다는 뜻이지. 지면에서의 높이가 0이 된다. 그래서 지면에서의 높이가 0이 되니까 당연히 이 식 자체가 몇이 되는 거야? 0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t제곱 다시 써보면 플러스 20t. 선생님 t를 이상하게 적으시는데 근데 이렇게 적는 이유가 있어. 이것도 이유가 있다. 여러분은 보통 t를 이렇게 적지. 맞지 않니? 거의 90%가 이렇게 적고 학생들은. 근데 난 왜 이렇게 필기체 형태로 적냐면은
t를 여러분이 계속 빠르게 내신 공부하다 보면은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하잖아, 그지? 빠르게 적다 보면 빠르게 적다 보면 뭐로 바뀌니? 어쩌다 보면은 잘못할 수도 있지, 그지? 뭐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지, 그지? 십자가잖아. 그래서 t를 자꾸 적다가 나도 이런 실수를 많이 했었어, 학생 때. 그래서 나도 처음에 이렇게 적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와서는 이렇게 적기 시작했어, 필기체로. 실수 안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이렇게 바꿔봐. 선생님이 괜히 멋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t를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오해가 풀려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는 0. 자, 이렇게 붙이면은 뭐가 만들어졌다?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로 양변 나눠주기만 하면 여러분이 누구보다 빠르게 쉽게 풀 수 있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나온단 말이야. 됐어? 자, 이거 어떻게 푸니? 당연히 인수분해지. 근데 인수분해를 하려고 X자 인수분해를 시도할 텐데 여러분이 잊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 항상 여기서 애들이 모르더라. 2차 방정식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X자 인수분해만 할 수 있게 된 거야, 뇌가. 공통인수를 못 봐. 공통인수를 왜 못 봐? t로 묶을 수 있잖아. 그지? t로 묶게 되면 얘가 0이 되는 거랑 얘가 0이 되는 거 두 가지 있겠지. 그래서 t는 하나는 뭐? 0. 여기서 또 신기하다. t는 얼마? 4. 이렇게 두 개 나오잖아. 왜 두 개가 나올까? t는 0은 뭘 의미하냐면 0은 뭐야? 0초라고 하면 뭐야? 시작이잖아, 시작. 시작할 때 높이가 몇이었겠니? 0이었겠지. 그지? 내가 지금 뭘 구한 거야? 높이가 0일 때의 시간대를 구한 거야. 누구 나오겠어? 처음에 나오겠지. 처음이 0초인 거지. 그래서 0초는 여기고, 누구? 4초는 어디다? 마지막에 땅에 떨어졌을 때. 이때가 4초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게 물리야. 이게 바로 여러분이 과학에서 공부하는 물리. 근데 그거를 그냥 수학에서는 식만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이렇게 풀어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 한 문제만 더 풀고 마치자. 자, 됐어. 이제 끝났어. 숙제는 중단원 마무리는 좀 뺄게. 빼고 하자. 배운 대로 해결하기인가? 그거 소단원 마무리만. 그거만 숙제로 낼게. 자, 일단은 길의 폭을 요거 빠르게 할게. 길의 폭을 x라고 두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약간 선생님 이과라서 스웨덴, 덴마크, 이거 국기같이 생긴 건데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문제 나오면은 나도 몰라 잘. 이렇게 나오면은 길의 폭을 x라고 둬. 알겠지? 길의 폭을 x라고 둔 다음에 여기에서 가로의 길이를 13, 세로의 길이를 10m 이렇게 다 알려준단 말이야. 자, 이렇게 나왔을 때 가로의 길이에서 x를 빼고 세로의 길이에서 x를 빼면 자, 이게 뭐냐? 요 길이랑 요 길이를 합친 거지? 그리고 요 길이랑 요 길이를 합친 건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자, 빠르게 설명할게. 이 대륙을 요 대륙에다가 모아준 거야. 이렇게 대륙 이동설 이렇게 얘네들을 네모를 직사각형을 이렇게 모아준 거야. 이렇게 모으면 뭐가 만들어지겠어? 길의 폭이 다 제거가 되면서 하나의 뭐가 만들어진다?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지. 이 직사각형에 뭘 구한 거야 얘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구한 거지. 어떻게? 길의 폭만 빼서. 되니? 그래서 지금 구하라는 게 이 영역의 넓이니까 자, 어떻게 해주자? 13 빼기 x 곱하기 10 빼기 x 자,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뭐를? 영토, 길을 제외한 영토의 넓이가 70제곱미터가 되도록 길의 폭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넓이가 바로 70 이렇게 세우면 되지. 자, 그래서 13 곱하기 10 전개 130. 그 다음에 13 더하기 10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x는 플러스 x제곱. 자, 이렇게 해서 70 두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70을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23x 이렇게 적을게. 그 다음에 플러스 60은 0 이렇게 계산이 되지.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0과 마이너스 3이겠지. 먼저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자, 이렇게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해서 x 마이너스 20과 x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근이 x는 3 또는 20 순서는 상관없어. 자,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 답이 되느냐 생각을 해봐. x는 뭐였어?
길의 폭이었어. 길의 폭이 지금 x라고 돼 있는데 그 길의 폭이 누구는 넘을 수 없겠니? 13은 넘을 수 없겠지. 10도 넘을 수 없겠지. 그지? 길의 폭은 여기에 있는 가로 길이, 세로 길이보다는 짧아야 돼. 자, 그래서 누가 된다? 20은 안 되고 저리 가고 3이 바로 길의 폭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길의 폭은 몇 미터? 3m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지? 딱 끝났다. 원래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뒤에 생각이 쏙쏙도 하려고 했는데 4-2번도 좀 어렵거든. 그것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다음 시간에 뭐 시간 있으면 하고 다음 시간에는 2차 방정식 요거 좀 잘 못하면은 좀 어려우면은 요 문제 푸는 시간으로 좀 가지고 해설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다 되면은 2차 함수 들어가자. 알겠지? 자, 오늘 주간 테스트는 도형의 닮은만 냈어. 평행선도 우리가 약간 배웠잖아. 근데 안 냈고 도형의 닮은만 냈으니까 그것도 15문제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다 하고 숙제를 하든 그러고 갑시다. 아마 오늘까지 학교를 안 가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걸 집에 가서 쉬도록 합시다. 그래서 중간 테스트만 열심히 보고